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영상으로 찍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걸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좀 짧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새로운 세력의 성장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신흥무인 세력부터 보면은 이들은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건적은 한족의 농민 반란군이었고, 그리고 왜구는 일본 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한족의 농민 반란군이었던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정세훈, 이방실, 이성계, 최영 등의 인물이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중심 있게 봐야 될 인물은 바로 이성계와 최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인물은 외구 격퇴에도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전투 이름 나오죠. 홍산대첩 최영, 황산대첩 이성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이름이 헷갈리죠. 그리고 둘 다 외구를 격퇴한 거고, 홍건적을 격퇴한 게 아니라 바로 외구를 격퇴한 겁니다. 외구를 격퇴했던 홍산대첩과 황산대첩 구분을 하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본다면 바로 최무선 장군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자, 최무선 장군이 뭘 개발했다라고 했었죠? 바로 화약을 이용해서 화포를 개발을 했던 겁니다. 고려 말에 어쨌든 이 화약과 화포 개발은 나중에 큰 조선 사회의 군사력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중에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기는 것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근데 화약 화포 나온다고 해서 이순신이라고 무조건 찍으면 안 되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고려 말 외구 나오면은 화약이고, 그 다음에 진포대첩 나오면 채무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내용 신진사대부의 내용을 보면은, 신진사대부는 지방의 향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교 공부를 했는데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과거, 오늘날의 공무원 시험이죠.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로 진출을 했던 건데, 당연히 성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국민항의 개혁 정치에 참여를 했고, 특히 원나라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신생 국가였던 명나라와 화친하고자 했으며, 권문세족 비판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부패했던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신진사대부 세력이 나중에 두 세력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온건사대부입니다. 온건사대부는 그 이름부터 자체가 좀 온건하죠. 개혁을 하되 고려 안에서 고려 왕조를 유지한 상황에서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색과 정몽주를 줄 수 있죠. 특히 이 정몽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누구냐면 읽어봤을 겁니다. 뭐 여러 영상에서나 책에서 많이 나왔던 인물이죠. 그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단심가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라고 시작하는 그 단심가를 읊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결국 이 이후에 이방원, 이제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한테 결국 살해당하게 되죠.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부하들이 시킨 겁니다. 이방원의 부하들한테. 자, 정몽주 이색은 온건 사대부 인물이라는 거. 그 인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급진 사대부를 보면은 이들은 급하잖아. 그렇죠. 이름부터 자체가 급하니까 급격한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사전을 폐지하고자 했고, 결국 나중엔 역성혁명, 그러니까 성을 바꾸자, 고려 왕씨성을 버리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왕의 성씨를 바꾸자라고 하는 역성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정도전,
조준, 윤소정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 모두 다 나중에 조선의 개국공신들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도전 같은 인물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건국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건국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인물은 물론 신흥 무인 세력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바로 누구냐?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급진사대부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급진사대부.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느냐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때 중국에는 원나라가 쇠퇴하고 몽골의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로운 신생 국가였던 명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명나라가 고려에게 천령 이북 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거기가 고려 너희 땅이 아니니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때의 문화시중이었던 최영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굉장히 분노를 해서 이때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에게 요동정벌을 하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 우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최영과 굉장히 가까운 신하였던 이성계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성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습지 내용 기억할 거예요. 사불가론. 그 이유를 들어서 바로 이성계가 반대를 하지만 요동정벌을 반대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가게 되죠. 요동정벌을 가게 되는데 이때 최고 사령관으로서 누구를 임명하게 되냐면 물론 최고 사령관은 최영입니다만 본인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로 하여금 일단 요동정벌로 5만 명의 병력을 보내서 공격을 하게 해요. 근데 요동에 다다르기 전 그 압록강 인근에 위하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위하도라는 섬. 위하도. 이 위하도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그리고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이성계가 이제 회군을 요청했는데, 최영과 우왕이 이 이야기를 묵살하자 결국 5만 명의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개성으로 향하게 돼서 그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최영과 우왕을 제거하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로 위화도 해군인 겁니다. 이 위화도 해군이 왜 중요하냐? 조선 건국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제 건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경제적인 정책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그러니까 이 과전법은 조선 건국 이후에 있었던 개혁이 아니라 조선 건국 이전에 있었던 토지제도, 조세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전을 이제 건문세족한테 모두 몰수한 다음에 이걸 이제 사대부들, 관리들한테 나눠주는데 전현직 관리들한테 나눠줬던 바로 제도입니다.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땅이긴 하지만 전현직.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과전법 실시 이후에 이제 경제적인 것도 모두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느냐? 바로 나라를 건국하는 것만 남았죠. 이 과정에서 누가 제거되냐면 바로 온건 사대부의 한 명이었던 정몽주가 아까 위에 있었죠. 그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조선 건국을 방해할 세력들이 없으니까 조선 건국이 되는 거죠. 1392년입니다. 뭐 연도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바로 오늘날 서울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태종 이방원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종 이방원은 누구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인물인데 바로 이성계 다섯째 아들입니다. 이성계 다섯째 아들. 근데 물론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막내 이복동생이죠. 이복동생이었던 이방석이 세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방석, 여덟째 아들이었던 이방석이 세자가 됐는데 그의 불만을 품고 결국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왕정의 난인데 그때 정도전으로 제거합니다. 정도전. 아까 그 개국공신이었던 정도